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국회 로텐도홀에서 쑥식 농성하면서 총리 인준 안 된다 이렇게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뭐 자기 제 눈에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티끌만 보인다고. 뭐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 하에서 한덕수는 말할 것도 없고 장관 후보들의 면면을 한번 살펴보면 누가 도대체 그 지금 김민석 총리만한 사람이 있었으며 왜 윤석열 정부 초기에 윤석열이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 봤습니까?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보면 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저 권력을 가지고 자기가 쓸 수 있는 권력이 저게 많은데 그걸 사적으로 안 썼다고? 저는 오히려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닌가. 오히려 아니 자기가 그렇게 권력을 갖고 있는데 아니 사람이라면 자기 이익도 좀 챙기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자식 의대도 좀 보내고 돈도 좀 챙겨주고 할아버지 돈 있으면 7억씩 주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오히려 저 사람들 시각에서는 김민석 총리 같은 분이 아니 저 힘을 가지고 저 돈을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았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다. 다른 방식으로 네. 권력을 사적으로 쓰는데 너무 익숙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권력을 공적으로 쓴다는 게 너무 낯설고 이상하고 그러면 틀림없이 뭔가 있을까? 야 유공기 나왔어 드디어. 좀 이렇게 된 게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니 나경원 의원이 이번에 농성 과정에서 사실은 외부로부터 안에서도 심지어 여당 안에서도 그 웰빙 농성이라는 비판을 받았는데 최근에 제가 소문을 접하다 보니까 오늘 노영희 변호사님하고도 약간 관계가 좀 이렇게 안 좋은 국면이 좀 있다면서요. 네. 그 사람은 얼굴도 예쁘고 공부도 잘하고 집안도 좋고 너무너무 매력도 있고 참 좋은데 왜 사람이 이렇게 쪼잔하고 짜잘하고 찌질하고 그럴까.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아니 이 사람은 정치를 지금 오선하지 않았어요? 네, 오래 했죠. 대한민국에서 이 사람만큼 정치적으로 혜택 받아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온 사람이 없어요. 생각해봐요. 나경원이 지금까지 정치했는데 업적을 말해봐. 하나라도 말해봐. 그 사람이 만들어낸 법안 기억나는 거 있어? 하나도 없어요. 뭐 알아요? 지금 답을 둘 다 안 하고 있죠. 내가 알기로는 둘 다 안 하면서도 머릿속에 이렇게 맴들고 있는 건 하나 있을 거야. 빠루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분이 오선을 하는 동안에 뭘 하나를 한 게 있어요? 게다가 또 하나 가장 최근에 기억나는 거 있어요? 고령 출산화, 이 저출산 고령화 대책한다 그러면서 어느 나라까지 따라하려고 그러다가 대통령한테 혼나고 쫓겨난 거밖에 그거 안 나잖아요. 뭐예요 도대체 이 사람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서 뭘 잘했어요? 하나라도 잘한 게 없잖아요.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는 태완이법을 내가 만들었어요. 서영교 의원 그래서 공소시효 살인죄 없애기. 그다음에 뭐 구하락법 만들었어요. 그래서 애를 돌봐주지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나중에 상속인이라고 해서 돈 다 뺏어가지 못하게 이런 걸 만들어 놓고 별별 생활에 필요한 법을 다 만들어 놨거든요.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는. 근데 국민의힘의 여자 의원들 중에 누구 하나 나경원뿐만 아니라 그 누구라도 뭘 하나 만들었는지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사실 국민의힘 자체가 업적이 생각나는 게 별로 없어요. 봐봐.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잘났다고 하는 윤희숙마저도 아버지가 뭐 땅을 투기를 했네 안 했네까지 이제 나오는 과정이었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경원이라고 하면 자기 남편도 판사 출신에 서울대 법대 나오고 뭐 친구가 대통령도 되고 뭐도 되고 그랬으면은 나는 진짜 보장 하나 시켜서라도 내가 뭔가 하나 사람들에게 딱 번뜩이는 안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나경원법 하면 딱 이거 생각나게 할 것 같아. 그런 건 하나도 안 하고 1억을 들여가지고 시술을 했다느니 얼굴 더 예뻐지게 하려고 뭐 했다니 이딴 것만 기억이 나면 그건 여성 정치인에 대한 모욕이잖아요.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위해서 뭐 하나도 없이.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은 참 안타까운 사람이구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기까지 내가 생각했지만 차마 말을 안 하고 있었어. 발설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왜? 내가 너무 점잖으니까. 잠깐만요. 여기 머리띠 중에 뭐 그런 거 없나요? 혹시 보니까 없어요. 점잖은 분이라는 머리띠 없어요? 내가 너무 점잖고 착하니까. 나까지 걔랑 똑같이 하면 안 된다. 나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면 여성 변호사에서 우리가 가끔 만났었거든. 아 그래요? 과거에? 그럼요. 그럼 여자 변호사 출신, 그렇죠. 판사 출신이 이거니까. 그때 같이 만났던 사람이 나경원하고 조은선 장관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러면 제대로 된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힘들게 올려줬으면. 그래서 막 그 전략공천도 해주고 뭐도 해주고 비례도 주고 그랬으면
근데 아무리 봐도 한 게 없고 막 누구 고소했네, 누구한테 화냈네, 누구한테 신경질 냈네, 누구를 잘랐네 이런 얘기만 들리는 거야. 그런데 더 웃긴 거는 윤석열한테 잘렸다는 얘기가 들리는 거죠. 저출산 고령화 문제랑 뭐 이런저런 거. 근데 왜 잘렸냐 알고 봤더니 당대표 나갈까봐 잘랐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잘했건 못했건. 그러니까 나 같으면 되게 쪽팔릴 것 같고 싫을 것 같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대통령이 네가 나를 자르니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리고 김건희한테 혼났다 그러고 김건희가 무시했다 그러고 자기네 별별 얘기 다 나왔잖아요. 근데 이번에 윤석열이가 비상계엄 한다고 난리를 치니까 나 같으면 이번이라도 나서서 윤석열 성렬하나 그러면 안 된다. 이러면 잘못이지 않니? 나 같으면 나서서 그렇게 단호하게. 하겠어. 단호하게. 네. 어차피 망가진 당.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막 윤석열이가 엄청나게 피해자인 것처럼 하면서 사람 막 손붙잡고 돌아다니면서 윤석열을 지켜야 돼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니 전화를 받아버렸잖아요. 아니 전화를 받았다고 해서 좀 되냐고. 그렇게 맨날 나를 바보처럼 취급했던 사람한테 전화 한 통하면 아유 알았어 내가 또 갈게 고마워 이렇게 돼? 솔직히 말해가지고 아니. 안 되잖아. 내일 안에 그날 밤에 전화를 받았다는 거는 연루가 됐다라는 의혹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의혹, 게다가 의혹까지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딱 짱봐가지고 안 될 것 같고 2시간 만에 끝났으면은 선을 그어야지. 잘라버려야지. 정무 감각도 네. 없는 거 이 사람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이 사람은 분명히 윤석열이가 성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뭔가 개인적인 뭐가 있다. 그 중간에 이수진 의원한테 한번 그 지역구를 뺏겼을 때 자기가 절치부심하면서 뭔가 괴로워하던 그 타임에 바깥으로 사업하러 돌아다니면서 뭔가 한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진짜 그것 때문에 윤석열이라는 사람하고 이 정권을 같이 가면서 돈을 벌려고 했던 건가 보다.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나에게 제보가 들어와. 외국의 어디의 주재원인데요. 이 사람이 와가지고 뭘 한다는데. 이러니까. 네. 그거 내가 방송에서 오마이뉴스 나가가지고. 오마이뉴스 나가셔가지고. 내가 스픽스도 네. 나가가지고. 네. 아니 나경원이 왜 저런지 모르겠다. 나 같으면 창피하고 기분 나빠서라도 난 윤석열 손절한다. 네. 근데 저렇게까지 하는 건 자존심이 없거나 뭔가 큰 이득이 있을 것이다. 그 이득이라고 하는 건 내가 봤을 때는 이러저러한 뭐 방첩이니 뭐니 관련해가지고 그런 종류의 무슨 해외 무기 사업이나 이런 데 관해서 뭔가 있는 것 같이 보인다. 물론 그건 내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뭐 일단 의혹 제기 차원에서 그런 예를 소리가 들면 들린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소문이다 그거는. 네. 내가 얘기를 그렇게 했는데 그게 뭐 잘못이에요? 그 사람은 오선 정치원이고 그게 문제가 돼요? 하나도 안 문제가 되죠. 안 되지. 근데 갑자기 나를 고소했다는 거예요. 아 고소장이 날라왔어요 지금. 그거 고소를 한 거 또 나경원이 한 줄 알았더니 나경원 옆에 있는 사람 시켜가지고 고발장을 보낸 거야. 자기네 외국에 가가지고 뭐 투자한 게 없대. 아니 지금 여기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투자를 했는지 안 했는지보다도 윤석열 정권하고 꼭 붙어 먹어야 되는 뭔가 이유가 있나 이걸 말하는 거네. 포인트도 달리해가지고 그딴 말을 했길래 무슨 소리야. 근데 그러고 났더니 또 좀 있다가 3천만 원 내놓으라고 또 민사가 또 들어왔네. 아 민사소송도 함께. 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이다. 아니 근데 제3자를 통해서 고발을 했다면서 3천만 원은 또 그럼 본인이 직접 한 거예요? 그런가 봐요. 그건 또 그래서 되게 이상한데. 이상한 사람들이잖아. 그래서 내가 네.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오늘 저녁에 우리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오늘 4시에 방배경찰서에 가가지고 이거 조서 쓸 거예요. 고소인 진술조서. 아 그렇군요. 네. 근데 내가 어이가 없는 거는 차라리 난 한독수가 나를 고소하지. 그럼 나도 오윤나처럼 뜰 거 아니야. 왜 나경원 따위가 나를 고소해가지고 나는 이게 뭐냐고. 정말 차라리 김건희가 나를 고소하지. 그럼 내가 뜨게.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그분 보면 딱 한 가지만 물어보고 네. 싶어요. 대통령한테 국회 해상권 주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고. 저는 그것만 지금 궁금해요. 핵심적인 질문을 던져보고 싶다. 네. 그분 만나면 아니, 그때 대통령 국회 해상권 있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 입법하시죠. 개인적으로 그것만 궁금해요. 그분은 한 일이 없기 때문에 별로 궁금한 게 없어요. 차종 정도. 예전에 몰고 다니시던 차가 어떤 차였는지 에이브람스였는지 K2 전차였는지 그 정도만 궁금하고 별로 궁금하지 않아요. 그분은. 어쨌든 간에 얘기가 가다 보니까 나경원 의원에 대한 대화로 갔는데 그래서 내가 네.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너무 예쁘신 나경원 의원님, 너무 멋지신 나경원 의원님, 너무 훌륭하신 나경원 의원님. 근데 왜 그래요? 이렇게. 이거 들고 하세요. 아 이거는 우리가 사실관계 차원에서 뭐 이것저것 따지는 게 아니고 아유. 그냥 내 주관적인 의견을 깐죽대는 중이다. 이게 지금 이거 나한테. 아니 아니, 지금 꽂아서 딱 하시려는 것 맞잖아. 같은데 이거면 모두 방어가 될 거야 느낌에 맞아. 지금 그래서 내가 주관적인 앞으로 진술에 불과하기 때문에 게다가 전광훈 옆에 있는 누구들도 나를 고소했다는 거야. 진짜요? 정광훈 씨가 그때 고소할 때
그 김건희 씨가 뭐 돈을 줬네 안 줬네 알바를 쓰네 안 쓰네 한참 그 얘기 네, 나왔었죠. 네. 기억나? 네, 저는 그 약간 기억이 아유, 이 사람 가물가물한데. 진짜 뭐한 번에 문제다. 10억을 네. 썼니 어쩐지 막 그리고 해가지고. 10만 원짜리 있네, 5만 원짜리 있네, 아, 7만 원짜리 있네 막 그러잖아. 할머니 할아버지 나올 때 그 기사가 나왔었을 때 내가 스펙스에서 그런 얘기가 있다던데. 네. 나도 알바비 받고 나갈 걸 잘못했다. 그랬더니 우리는 알바비를 뿌린 적이 없어요. 이러면서 날 고소한 거야. 아 그래요? 그것도 정가원이 한 게 아니라 또 정가원 옆에 있는 누군가가 어이가 없어. 아니 근데 종합을 해보면은 노영희 변호사님이 가진 사회적 영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이제 거물들도 다른 사람보다는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한테 이제 어떻게 보면 송사를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판단하에서 움직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가볍게 하게 되는데. 내가 다 이겨주려고. 네. 니네 나한테 나 잘못 건드리면 니네 폐가망신 된다는 걸 내가 다 보여주려고. 네. 한번 스스로 나한테 스스로 취한 사람들 몇 개 있어요. 아 그래요? 스스로 취하지 않으면 얄짤없다. 나 지금 깐죽대는 중이다. 방어 논리도 확실하게 세웁니다. 갑자기 지금 그러신 건데 다시 이재명 정부 얘기로 돌아가가지고 이재명 정부 내각 인선 중에 눈에 띄는 점을 하나 고르라고 한다면은 정치일 출신이 굉장히 많고 지금까지 인선 완벽하게 끝난 건 아니지만 무려 8명의 국회의원이 입각을 했거든요. 이런 거는 좀 어떤 이유라고 봐야 됩니까? 어떤 이유군요. 본인이 가장 맞는 사람 쓰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재명 대통령님하고 같이 방송을 하고 식사를 할 때 제가 이재명 대통령님한테 개인 식사도 했어요? 와, 그럼요. 대단한데. 힘이 좀 됩니다. 여기는 대통령하고 식사하고 여기는 총리랑 식사하고. 아, 저 총리랑도 했어요. 아니 근데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네.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대통령이 되시면 인사를 누가 하시건 마음대로 하셔라. 누구를 뽑아도 우리는 그래, 방어를 그래, 하겠다. 그래.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였어요. 나는 일할 사람만 뽑는다. 일할 사람을 뽑지 뭐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 상과 벌 해가지고 우리 정권을 창출하는데 뭐 공이 있는 공을 사람, 세웠다고 해서 자리 그런 주는 게 아니다. 사람들 주는 그러니까 네. 그렇게까지 말씀하진 않으셨어요. 그냥 말씀하시는 거는 나는 일할 사람 자리 줄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 일할 사람. 네. 아니 근데 왜 국회의원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 국회의원을 장관으로 뽑는 거에 대해서 뭐 우리나라 현행법상 문제가 없지만 이게 상권분리의 원칙상 맞느냐 이런 비판도 있어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회의원 출신이 이렇게 대거 뽑았다는 거는 자기가 가장 잘 호흡이 맞게 일을 할 수 있는 도구를 선정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요. 봅니다. 네, 그리고 비서실장에는 3선의 강훈식 의원, 그리고 이제 정무수석에는 4선의 우상호 의원을 세웠는데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 두 분도 잘 아시는 관계인 거죠. 이분들을 이제 실장과 수석으로 임명했다. 이건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임명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약간의 탕평도 조금 들어있는 것 같고, 근데 나를 지지해서 나를 잘 이렇게 내 뜻을 잘 이해해가지고 하는 그런 사람도 사실은 내 편들하고 일을 하면 편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편하잖아요. 나는 너무 편하죠. 정필승 네. 변호사님이랑 얘기하면 되게 편하거든요. 네. 그 사람은 나보다 더 적이가 있어가지고 내가 좀 더 합리적으로 보이잖아. 솔직히 말하면. 잠깐만요.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은 예를 들면 장례찬을 데리고 왔다. 그럼 장례찬하고 나하고 되게 각이 세워져갖고 장례찬이 나를 공격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옛날에 장례찬은 그러지도 않았었는데. 음. 근데 그렇게 되면 장례찬 때문에 내가 너무 피곤하게 살 수는 없어요. 근데 구교이가 딱 보니까 노영이랑 장례찬이랑 정필승을 앉혀놨는데 노영이는 맨날 장례찬이랑 싸움만 하고 앉았네. 해결을 안 하고. 그러면은 얘네들을 보면서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일도 안 되고. 유튜브 하는 네. 입장에서 그게 더 달콤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분을 위해서라면 네. 이렇게 싸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짜증이 나겠지만 또 근데 잘라버리려고 그랬더니 장례찬 뒤 이만큼이 있는 거예요. 장례찬을 좋아하고 지지하는. 근데 노영이하고 정필승 뒤에 보니까 이만큼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를 버리고 장례찬을 살다 달래가면서 우리 쪽으로 데리고 와야지. 그게 바로 제대로 된 정치한 사람의 마인드겠지. 그러니까 이번 인선도 그런 각도에서 관찰을 해보면 이해가 되는 측면이 크게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저는 그래서 이 네. 인선이라고 하는 건 그래. 나 이거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에 국무위원들이 일괄 사표 냈을 때 받을 수도 있었겠지. 근데 안 받은 게 뭐예요? 다 받아버리면 이게 연결이 안 되니까 첫 번째 그 문제도 있지만 두 번째는 받지 말고 나하고 한번 일을 해봐라. 그러면 니네들이 나라는 사람에 대해 잘못 생각한 걸
깨달게 될 것이다. 내가 실제 어떤 사람인지 좀이라도 한번 네가 좀 보고 나가서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난 그게 맞다고 보고 실제 그래서 이주호가 이번에 총리가 아직 안 서 있으니까는 대신 재청권을 행사하면서 네. 2달 동안 하면서 대통령님 제가 많이 배우고 갑니다. 제가 대통령님 이런 사람인 걸 깨달았습니다. 이러고 간다잖아요. 이 사람뿐만 아니라 그 국무회에 들어왔던 수많은 사람들도 네. 아 이게 일하는 거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저만큼의 반에 반만 했어도 우리는 정말 일을 할 만큼 했을 텐데 너무 속상하다 이러고 갔다는 거예요. 야. 저는 그 말이 아니, 믿어요. 정말 남들은 이제 대통령 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대통령이 돼서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려고 하는 거고 넓히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반대편이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 정부에 있었던 국무위원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 포섭을 해서 유임을 시킨 건데 그런 분들이 장관직이 끝나고 나서 처장직이 끝나고서 나가서 밖에서 할 얘기들을 생각해 보면 그럼. 그 좋은 경험들 전파하게 되면 그 이후에 민주정부가 더 오래 집권하는데도 얼마나 긍정적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이게. 뭐 그렇기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님이 이 사람이 좋은 이야기 해주길 이런 걸 받았다기보다는 저는 그게 생각이 나요. 그 황희정승 있잖아요. 그렇죠. 세종 때 황희정승이 우리 모두 그 청렴 결백의 상징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그렇지가 않거든요. 엄청난 부정 축제하고 저기 뭐야 살인자 막 변호하고 난리가 아니에요. 근데 그 세종을 그 황희를 세종이 80살이 넘을 때까지 굴리잖아요. 그러면 세종은 황희한테 이 사람이 청렴한 걸 바라는 것도 아니고 결백한 걸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맞습니다. 자기가 시킨 일을 수행한다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유능한 걸 바라는 그렇죠. 거죠. 네. 말 그대로 이재명 대통령님 말씀하셨듯이 로버트 태권브이 같아가지고 누가 타느냐에 따라서 정말 빌런이 될 수도 있고 네. 영웅이 될 수도 있는 것처럼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이 도구는 나를 위한 도구가 될 수도 있고 나의 상대방에게 겨눠지는 칼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냥 유능함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립감을 딱 가지고 너는 이거 해라고 할 수 있을 때하고 나는 술이나 먹을 테니까 니들이 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청렴 결백가 이제 못한 사람이 의지를 네. 가지고 움직인다면 심각한 문제일 수 있는데 의지를 가진 사람이 청렴 결백하고 이 쓸만한 도구를 잘 쓸 수 있다면 이거는 훌륭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각이라는 거는 결국 이 국무위원들은 결국은 대통령을 위한 도구들이거든요. 그렇죠. 대통령한테 끊임없이 지적해지는 파랑새가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이 뭔가 잘못할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리드 팀의 역할을 해줄 수도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인선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저는 솔직히 전혀 동의하지 않고 저는 개인적으로 한 3년은 아무 생각 없이 바라봐도 된다. 1년이 아니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태권브이의 영희도 얘기했다는 걸 중요하게. 다음 후계자 혹시 지금 간 거예요? 철수 다음에 영희로 지금? 철수만 얘기한 게 그러니까 아니라 지금? 영희도. 잠깐만 이거 나경원이 그 총선 때 아니 대선 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그 자리에서 뭔가를 한번 해보면 결국 그 도구가 어떤 식으로 쓰이느냐는 그 사람의 그럼요. 역량이나 네. 그런 거에 따라 달라진다. 맞아요. 네. 근데 나는 그런 걸 할 수 있다. 나는 얘를 이쪽으로 올바르게 만들어 나가고 이렇게 하는 거 할 수 있다. 이걸 지금 말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거는 참 좋은 예인 것 같고 역시 영희는 잊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철수와 영희 사례를 저도 생각을 그렇게 깊이 못했는데 못했어요? 오늘 말씀 들으니까 본인이 철수, 영희는 노영희 뭐 이렇게 좀 이해가 되는 이재명 대통령님이 필승을 몇 번을 치지 아십니까?